페이지 451쪽 가보겠습니다. 자, 도형의 이동 가볼게요. 자, 페이지 첫 번째로 평행이동인데, 평행이동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A라는 점이 1,2에 있다고 생각하자. 쟤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시켰대. 그럼 얘가 이렇게 가서 A 다시로 찍혀. 어차피 점이기 때문에 1이 2를 만나서 얼마에 된 거야? 3에 찍히겠죠. 점이니까. 2가 마사를 만나서 마이너스 2에 찍힌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이대로 쓰면 되겠지. 즉 A라는 점이 A, B야. 근데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A 다시가 되고, 이 녀석은 A 더하기 M, B 더하기 N이 되겠다. 점의 평행이동은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직관적으로 풀면 돼. 맞아? 네. 얘는 헷갈리는 건 도형의 평행이동이죠. 페이지 452쪽 가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도형의 평행이동. 볼게요. 자, 어차피 도형도 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하나의 도형은 각각을 이루는 이런 점들의 모임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 중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점 하나를 컨택할게. 얘를 X, Y라고 부르자. 도형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도형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 앞에 있는 게 무조건 X좌표값, 뒤에 있는 게 무조건 Y좌표값,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라는 뜻이야. 근데 이렇게 딱 써 있는 순간 이젠 얘가 X자리가 되는 거고 Y자리가 되는 것 뿐이야. 알겠어요? 근데 이 도형 전체를 내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할게. 그럼 요 점이 요렇게 옮겨지겠죠. 그래요? 그래서 요 점이 X 플러스 A가 될 거고, 요 점이 Y 플러스 B가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도형이 움직였겠죠. 그러면은 저렇게 이동되어 있는 녀석을 새로운 X 값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얘를 새로운 Y 값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 X 값은 X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겠죠. 요 Y는 스몰 y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스몰 x랑 여기에 있는 스몰 x가 사실은 똑같은 스몰 x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몰 x는 x 빼기 a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스몰 y는 y 빼기 b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이 x 빼기 a, y 빼기 b로 표기가 된다 이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도형의 방정식이 따지고 보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었다고 치면, 이걸 내가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 빼기 a를 쓰는 거라고. 그래서 x 대신에 x 빼기 a를 쓰는 거고, y 대신에
y 빼기 b를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x 빼기 a 플러스 2y 빼기 2b 빼기 3은 0이라고 쓸 거야. 근데 이제 표기법상 헷갈리지만 않는다면 이제 얘를 대문자 x랑 대문자 y를 그냥 표기법상 맨 마지막에 스몰로만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y는 x 빼기 1을 해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x 자리에서 x 빼기 2라고 썼잖아. 그 이유가 이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 요거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해. 왜 중요해? 박스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점을 이동할 땐 그냥 더해주면 되고 도형으로 들어갈 땐 x를 x축의 방향으로 a, x 빼기 a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런 거야. 사실은. 여기가 박스 문제가 하나가 나와. 이걸 기억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알겠지? 풀 수도 있어야 되고 기억도 해야 됩니다. 대칭 이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알겠죠? 대칭 이동은 문제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자, 문제 번호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460쪽. 자, 문제 번호 1번 가볼게. 자, 평행이동 x, y라고 하는 점을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평행이동해. 그럼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는 얘기죠.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점 3,-2가 1,1로 옮겨졌대. 즉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옮긴 거야? 마이너스 2만큼 옮긴 거죠.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3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렇지? 요 평행이동을 쓰래. 요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가로 1번 마이너스 1,2가 평행이동해서 옮겨진 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기래.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옮기래. 괜찮아? 네, 가로 1번은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직선 2x-y 마이너스 3은 0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십시오. 도형의 평행이동이죠. 그래요? 그러면은 x라는 문자 대신에 x 플러스 2를 쓰면 되겠고 y라고 하는 문자 대신에 y 마이너스 3이라는 문자를 쓰면 되겠다. 확인돼? 이게 도형의 평행이동이죠. 활용이 됩니까? 돼? 활용이 돼? 너 안 되지? 네,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그러면은 2 x 플러스 2 빼기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빼기 3 0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아? 그래서 2x 빼기 y 플러스 4 플러스 3 빼기 3 그래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의 이동을 쓸 수가 있겠다. 괜찮아? 자, 넘어가서 표현하고 개념 두 문제 시켜볼게요. 표현하고 개념. 가지 말고. 자, 뭐가 안 돼?
찬영아 2번 돼? 표현 돼? 어떻게 풀었는데? x 평행이동이 어떻게 돼? x로 얼마큼 옮긴 거야? x라는 문자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었다고? y라는 문자 대신에 네 라고 뒀어? 그러면 식이 복잡하겠지. 얘가 원이죠. 원이면 뭐를 갖고 있어? 중심을 갖고 있죠. 그럼 중심을 그냥 점의 평행이동으로 풀면 되겠네. 그럼 점의 평행이동 풀면 기존에 있던 녀석이 0,0으로 옮겨진다. 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표준형으로만 바꾸면 훨씬 쉽게 해석이 되겠죠. 계산하는 게 자신 있으면 그렇게 풀면 되는데 원은 중심이라는 고마운 점이 있잖아. 그 점을 갖고 평행이동하는 게 훨씬 쉽잖아. 원은 평행이동 시켜도 중심은 변해도 반지름은 안 변하니까.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라고 알고 풀면 되는 거니까. 자, 넘어가서 대칭이동 가볼게. 대칭이동도 엄청 쉬워요. 두 번째가 점의 대칭이동은 너무 쉽습니다. 점의 대칭이동. 여기에 A라는 점 2,3이 있다고 치자. 그래요? 저 점을 X축 대칭을 하면 얘가 여기 오겠지. 그래요? 찬영아 이거 몇 컴마면? 그래. 이게 눈에 보입니다. 점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눈에 보여요. 요 라인을 그대로 떨어졌으니까 X값은 그대로일 건데 3이니까 마 3이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Y축 대칭하면 유찬아 얼마야? 이게 보여. 마이너스 2,3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그럼 A를 원점 대칭하면 활용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여기서 X축 대칭하면 Y 값의 부호가 변했어요. 오케이? Y 대칭을 하면 X 값의 부호가 변했고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점, A라는 점이 X, Y야. 그래요? 내가 X축 대칭을 시켰대. 그럼 A-가 몇 컴마면? 그렇지. X, 마이너스 Y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의 평행이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됐어요? 오케이. 자, 이번엔 도형의 대칭이동으로 가볼게. 도형의 대칭이동. 어떤 도형이 이렇게 되어 있대. 이 도형을 x, y는 0이라고 표현을 하자. 그래서 그 녀석을 대변하는 어떤 하나의 일반형을 띠고 있는 점을 xy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예를 들어서 얘가 x, y는 2x제곱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써있다고 치자. 어쨌든 x랑 y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도형이니까. 그래? 내가 얘를 x축 대칭을 했어. 그럼 요 x, 마이너스 y가 어떻게 바뀌어? 저 점이 x축 대칭하면 x, 마이너스 y로 변하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요 자리를 x라고 부를 거야. 새로운 어떤 대칭된 식이 등장을 할 거니까 이 새롭게 대칭된 식의 x 자리에 대문자 x, 대문자 y라고 쓸게. 그럼 이게 같은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 x를 대문자 x라고 쓰면 돼. 그럼
마이너스 스몰 y를 대문자 y로 쓴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y를 마이너스 y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를 기본식에 집어넣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y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헷갈리지만 않는다면 이제 표기법상 대문자 y와 대문자 x를 스몰 x와 스몰 y로 써도 무방하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할만해요? 할만해? 진짜? 자, 그럼 대칭이동은 점의 대칭이동이나 도형의 대칭이동이나 똑같아. 점을 x축 대칭하면 x, 마이너스 y라고 쓰고 x 자리에 x, y 자리에 마이너스 y 쓰면 되는 거잖아. x축을 대칭했더니 y 값만 변한 거야. 그럼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형도. 그럼 x축 대칭을 하잖아. 그러면 도형의 대칭 이동도 y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y로 바꿔치기를 하면 돼. 그럼 y축 대칭 이동은 x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x로 바꿔치기를 하면 돼. 그러면 원점 대칭 이동은 x를 마이너스 x, y를 마이너스 y라고 쓰면 되겠다. 둘 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그리고 스페셜하게 하나가 추가됩니다. 하나가 추가돼. y는 x 대칭이라는 거를 많이 써요. 대칭 이동에서. 요게 y는 x 선이야. 그럼 얘를 요렇게 바꾸라는 소리야. y는 x 대칭은 x 좌표값과 y 좌표값을 바꾸라는 소리야. 두 개를 바꾸라는 소리야. 그러면 2,3이 y는 x 대칭시키면 어디로 떨어져? 3,2로. 요 자리가 바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똑같아. 그럼 도형의 대칭 이동도 y는 x 쓰면 x를 y로 쓰고 y를 x로만 바꿔 쓰기만 하면 돼. 그래요? 그럼 저 식에서 가볼게. 요 식에서 이 식을 y는 x 대칭해 볼게. 그러면 x는 2y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돼.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제 끝난 거야. 근데 우리는 표기법상 y는 하고 쓰기를 바라죠. y는 하고 쓰는 걸. 그래서 그 정도로만 보정해 주면 돼. 내가 자꾸 너를 의심하게 돼. 난 안 쳐다보는 걸로. 의심하는 거죠. 진짜는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놓고 양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y는 라고 써지죠. 그게 이제 무리함수로 빠지는 개념이야. 무리함수로. 혹은 포물선으로 빠지는 개념이에요. 기하라는 파트에서 배웁니다. 너희 학교에서는 네가 쓴 일지망학교에서는 3학년 때 배우고요. 네가 쓴 일지망학교는 3학년 때 배우고요. 네가 쓴 일지망학교는 3학년 때 배웁니다. 근데 다른 그러니까 한 20%의 학교는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들도 있어요. 부흥과 양명과 기타 몇몇 학교들은 2학년 때 가르칩니다. 근데 80%의 학교는 3학년 때 가르쳐요. 대칭 이동은 이거야. 자, x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한다고? x축으로 대칭했다는 거는 x값은 그대로 있어야 돼. y값만 그 크기만큼 뒤집어진 거라고.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x축 대칭 어떻게 한다고? y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y로 바꾼다. y축 대칭은 x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x로 대칭한다. 원점 대칭은 둘 다 바꾼다. x를 마이너스 x, y를 마이너스 y. y는 x 대칭이잖아.
자리만 바꿔주면 돼.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 자, 이렇게 써 있어. 그래요? 하룡이한테 물어볼 거야. y는 x대칭. 그럼 식이 어떻게 써져? x는 찬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아, 이게 맞아? 유찬이는? 맞아. 맞아, 이게 맞아. 네.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가끔 가다가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은 이걸 통으로 옮겨. 이거를 통으로 옮겨서 y 빼기 2. 뭐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간혹 가다 나와요. 그러지만 말라고. 자,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만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 묶여있는 x 빼기 2를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그래요. 잘했어요. 네. 생각하면서 봐야 돼. 멍 때리지 말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 1.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3의 전체 제곱은 1. 이 녀석은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얘가 이런 원이야. 그치? 여기가 2,3이니까. 그래? 저 녀석을 x수 대칭하고 y수 대칭하고 원점 대칭하고 y는 대칭을 하래. 점 대칭을 하는 소리야. 점 대칭. 먼저 x수 대칭하면 얘가 어디에 찍혀? 2,3에 찍히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바뀌어 안 바뀌어? 대칭 이동한다고 원이 막 늘고 줄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걸 그대로 이렇게 접는 것뿐이니까.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반지름은 1로. 이걸로 꾸밀 수 있겠습니까? 꾸밀 수 있고. y 대칭하면 중심이 어디에 찍혀? 마이너스 2,3에 찍히겠죠. 반지름의 길이는 그대로 1로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저걸로 원을 꾸미면 되겠죠. 자, 원점 대칭하면 중심이 어디에 찍혀? 유찬아, 중심이 어디에 찍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반지름의 길이는 1. 이걸로 직선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천영아, y는 x 대칭하면 중심이 어디에 찍히게? 훌륭합니다. 중심이 3,2에 찍혀. 어차피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원을 만들 수 있겠죠. 괜찮아? 네. 점의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갈게. 저거를 도형의 대칭 이동을 생각하면 안 되죠. 원이라는 건 정말 강력한 힌트인 중심이라는 점이 있으니까 점 대칭과 점의 평행 이동이 훨씬 쉽잖아. 도형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보다. 그렇죠? 그래서 원이 등장을 하면 점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점의 대칭 이동. 점 대칭 하나를 시켜보고 싶은데 원밖에 안 나와서 네, 원은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예제 3번 가볼게요. 별표 쳐요. 예제 3번에 타이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점의 대칭 이동. 그 다음에 4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직선의 대칭 이동.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험 문제야. 두 개 중에 하나. 점 대칭이 나오면 좀 쉽게 나온 거고 직선의 대칭 이동이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나온 거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너희 학교에서 둘 중에 하나 나온다? 오케이. 어느 학교를 불문하고
이 점대칭이든 선대칭이든 여기서 한 문제는 꼭 나온다. 두 개 다 물어보진 않습니다. 두 개 다 물어보진 않지만 둘 중에 하나는 꼭 물어봐요. 3번 가볼게. 기말에서는요? 뭐가 제일 비중이 높냐고요? 기말이요? 단원 중에? 뭐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부등식보다는 도형의 방정식 쪽에 포커스를 좀 더 많이 두긴 합니다.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가장 꽃은 원이죠. 직선을 배우는 이유는 직선을 안 배우면 원 갖고 낼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어. 순수한 직선 문제는 쉽습니다. 근데 직선과 원이 묶여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를 대부분 원이라고 해석하고 푸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많이 맞춰지긴 합니다. 그럼 선생님, 도형의 방정식 처음에 배웠던 내분점, 외분점은요? 그것도 나오죠. 한 문제 정도. 도형의 이동은요? 나옵니다. 두 문제 정도. 그러면은 한 10대 문제가 직선과 원에서 꾸며져요. 그 나머지 한 7, 8문제가 부등식, 2차 부등식. 근데 중간고사를 함수에서 끊어. 그러면은 고차 방정식과 부등식이 한 10문제. 직선과 원이 10문제. 나머지로 합쳐서 5문제. 뭐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딱 비중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3번 가볼게. 3-1번 가보겠습니다. 점 2,2를 점 1,-1로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세요. 상황을 좀 이해해보자. 정확하게 그릴게. 처음이니까. 원래 대충 그려도 되는데 A, M, B라고 불러볼게. A라는 점이 2,1이야. 이렇게 있어. 근데 마이너스 1,-1이라는 M이라는 점으로 대칭시켰대. 그럼 얘가 여기쯤 찍히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가 되냐고. A라는 점이 여기 있어. 근데 1,-1로 대칭시켰대. 그러니까 그럼 얘가 여기에 찍히겠지. 요거 그림으로 이해돼? 근데 얘가 직선인 것 같아? 그대로 이렇게 찍힐 거잖아요. 이렇게 점이. 그래? 그럼 M을 기준으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점대칭은 풀이가 중점입니다. 점대칭은 풀이가 뭐라고요? 중점. 당연히 얘가 중점이겠지. 그래요? 그 어떤 점이라도 점 두 개가 있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시켰대. 얘가 중점이겠지. 이해됩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 이런 건. 상황이 그냥 이해가 돼야 돼. A라는 점을 M으로 대칭시켰다? 여기 찍혀. 길이가 똑같네? 중점이겠구나. 내가 요 점을, 내가 얘를 구하는 거잖아. X, Y라고 둘게. 그러면은 중점은 풀이가 뭐라고? 평균. 2분의 2 더하기 X가 1이고요. 2분의 1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입니다. 괜찮아? 그럼 X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야지 이거 성립되니까. 자, Y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3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점이 몇 콤마 몇? 0,-3. 아, 좀만 더 리얼함을 살렸어야 되는데 조금 삑 나왔네. 그래? 자, 점대칭 어떻게 푼다고? 중점. 점대칭 어떻게 푼다고? 중점. 4번 가볼게. 잠깐만, 문제가 두 개네. 가로 2번 가볼게요. 3-3에 2번 가볼게. 직선 y는 2x를 1,-1로 대칭시켰다라고 부르겠습니다. y는 2x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요? 그리고 1,-1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저 녀석으로 내가 대칭을 시킬게. 풀이가 여러 개가 있긴 해. 풀이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쉬운 거 하나만 가볼게. 생각을 해보면 얘가 기울기가 얼마야? 어차피 직선이라는 건 기울기와 점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기울기와 점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얘를 내가 1,-1이라 점으로 대칭시켰대. 그럼 이게 평행하게 가겠죠? 이해됩니까? 요 직선이 이 녀석으로 대칭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설마 얘가 뭐 이렇게 그려지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세어있는 녀석을 점대칭하면 얘가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까? 아니죠. 얘가 이 정도, 뭐 이 정도?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대충 한 이 정도? 이렇게 대칭이 될 거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 네. 그럼 기울기가 어때요? 같죠? 기울기 같아. 기울기가 어떻다고? 대칭된 이 녀석도 기울기가 같다고. 그래? 자, 직선은 두 가지 성분이 필요해. 뭐랑 뭐? 기울기랑 점. 맞아요? 기울기랑 점. 난 이 점이 필요해. 요 점이 필요하다. 오리지널 함수에서 점 하나 따와. 0,0이 돼도 되고 1,2가 돼도 되고 뭐 7,14가 돼도 돼. 그러니까 점 하나 따와. 근데 얘 너무 뻔하니까 0,0을 따와도 되는데 싫어요. 저는 성격이 뭐가 나가지고요. 한 요 정도 뽑아올 거예요. 괜찮아. 여기에 있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점대칭은 뭐라고? 중점이 기본 폼이라고. 중점이. 자, 그럼 그래. 1,2를 떼어보자. 1,2를. 자, 여기가 평균이 나와야 돼. 그래요? 평균이 나와야 돼. 얼마? 자, 2분의 1 더하기 x가 1이어야 돼. 맞습니까? 그럼 x가 얼마? 1. 괜찮아? 2분의 2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럼 y가 얼마? 마이너스 4.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몇 컴마 며칠 지나? 1,4를 지나는 직선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는 2 가로 열고 x-1 빼기 4. 2x-6. 그래서 점대칭된 직선은 y는 2x-6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점의 점대칭은 그냥 중점 하나면 끝나. 점의 점대칭. 그럼 직선의 점대칭은 어쨌든 직선을 점대칭 시켜도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성분 하나는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 점 하나 따와서 점의 점대칭이라고 생각해서 중점으로 풀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요건 확인해 봐야지. 3-1번에 2번 하나 시켜볼게요. 3-1번에 2번. 나왔어? 거의 나왔어? 자,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가보니까는 이번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4-1번 가볼게요. 점 P라는 점이 3,1이고요. 이 점이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십시오. 상황을 그리면
P라는 점이 3,1이 직선 2x 더하기 y 빼기 0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여기쯤 찍히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중점의 90도야. 뭐라고요? 중점의 90도. 아까 점대칭은 뭐만 쓰면 됐어? 중점만 쓰면 됐지. 근데 이번에 직선은 뭘 또 써야 돼? 중점의 90도라고 써야 돼. 오케이? 그러면 요 점이 3,1이면 요 점을 A, B라고 하겠다. 선대칭은 중점의 90도니까 중점이 여기에 있겠지.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90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상황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괜찮아. 됐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점부터 가볼게. 중점의 90도니까 2분의 A 더하기 3, 2분의 B 더하기 1. 이 녀석이 요 하얀색 직선 위에 있겠죠.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네. 이해돼? 그래서 중점의 90도, 중점이 직선 위에 존재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싹 다 2로 곱할게. 식 하나가 나왔어. 괜찮지? 또 뭐 한다고? 이제 90도. 90도라고. 그럼 P'의 기울기가 x2-x1분의 y2-y1이죠. 얘가 여기에 기울기 마이너스 2에 90도라고. 이게 얼마여야 돼? 2분의 1이어야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게 90도 각이니까. 마이너스 2에 90도니까 얘가 얼마여야 돼? 2분의 1이어야 돼. 됐어? 그럼 크로스식 하나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A 빼기 3이 2B 빼기 2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 빼기 2B 착착착 빼기 1, 0 이라는 연립식이 등장을 합니다. 쟤를 적당하게 가감하면 A랑 B를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아? 오케이. 자, 선대칭 어떻게 푼다고요? 두 가지로 푼대. 뭐? 내가 어떻게 말했어? 선대칭. A, 중점의 90도. 중점의 90도. 점대칭 어떻게 풀었어? 중점. 선대칭 어떻게 푼다고? 중점의 90도.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생각 안 하고 쓸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왜 중점의 90도가 왜 나와요? 기하적 해석을 통해서 얻어낸 거죠. 상황을 인지하면 중점의 90도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걸 뭐 다르게 막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막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점을 선대칭하면 중점의 90도가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야. 직접 증명이 되는 거지.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에 정리만 해놓으면 돼. 그래서 점대칭, 중점, 선대칭, 중점의 90도 성분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라고.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요 뒷계산은 안 할게. 이건 그냥 연립하는 거니까. 가로 2번 가볼게요. 가로 2번 가보니까 직선 y는 2x를 x는 1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칭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칭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요? x는 1이라고 하니까 요 직선으로 대칭시킨 거야. x는 1이라는 직선으로. 그러면 어떤 직선이 나오겠어? 당연히 요런 직선이 나오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물론 이 정도 그러니까 x는 1이라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대칭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이 하얀색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하얀색 직선의 기울기가 문제에서 2라고 써 있어. 그래? 그럼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대칭이 된 노란색의 기울기는 얼마 하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괜찮아? 우리가 그 크기가 가파름의 정도는 똑같죠? 가파름의 정도는 똑같으니까 크기가 2여야 돼. 근데 얘가 플러스니까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를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대칭 이동은 절대값은 기울기의 절대값은 같은데 기울기의 방향성이 반대가 돼.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필요해? 점이 필요해. 근데 점을 이걸로 따도 돼. 그럼 얘가 몇 컴마 몇이야? 1,2야. 근데 얘가 몇이야? 0,0이죠. 그럼 이 길이가 1이지. 그럼 이 길이가 얼마겠어? 1이겠죠. 여기가 2,0이라는 거를 구해도 돼. 어차피 직선은 기울기와 점 싸움이야. 어떤 방법을 쓰라도 기울기랑 점을 구해오면 돼. 근데 이거는 약간 심플 케이스죠. 문제 풀 때 당연히 이렇게 풀 거야, 나도. 니들도 아마 이렇게 연습을 시킬 거야. 근데 지금은 정형화된 풀이를 배우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머릿속에 선대칭하면 어떻게 풀어야 돼? 중점에 90도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중점에 90도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적용시킬 거라고.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생각, 뭐 이렇게 얻어오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심플 케이스도 알려줬어. 그렇지? 심플 케이스도 알려줬는데. 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의도대로 한 번만 풀어보자 이거야. 의도대로. 흰색으로 갈까? 요 점 하나를 가져와. 요 점이 x, y겠죠. 이 녀석을 빨간색에 선대칭 시킨 거잖아. 그럼 여기에 찍히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얘를 뭐 a, b라고 하자. 그럼 이 노란색은 a, b로 꾸밀 거야. 오케이? 중점에 90도겠죠. 그럼 요 중점이 2분의 x 더하기 a고 2분의 y 더하기 b인데 얘가 빨간색 위에 있다고. 그래요. 빨간색 위에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1이고 얘는 무조건 0이야. 아니지. 얘는 그냥 y가 되겠죠. y. 변화된 그 y.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그 어떤 y, 요 선상에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써 있어야 돼. 확인돼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x 더하기 a가 착착착 2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x에다가 2-a라고 쓸 거야. x에다가 요 x에다가 2-a라고 쓸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볼게. y 플러스 b가 착착 2y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하면 y는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얘는 y는 x는 1이라고 하는 빨간색 직선은 기울기가 없어. 그치?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뭐겠어? 뭐 얘 좀 애매하죠. 없는데 어떻게 0이죠. 그래서 중점으로만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y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칭하는 건 생각보다 쉬워. 그럼 이제 x 자리에 y 자리에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우리가 x자리에 y자리에 표기법상 헷갈리지만 않으면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2야?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얘가 0,0이야? 2,0이야. 2,0이면 2, 4. y절편이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자, 요거는 기억해둬요. 뭘 기억해도? 뭘 기억해도? y축에 평행한 직선을 대칭시킬 땐 기울기의 부호만 바꾸면 된다고. 그거 하나를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 자, 숫자 풀어봐요. 두 문제. 숫자 1, 숫자 2.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이야. 자, 최단거리 구하기인데 최단거리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직선이라는 게 떠올라야 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입체도형에서 직선 구할 때 전개도로 펴가지고 직선을 그었잖아. 어쨌든 기본 테마가 뭐야? 최단거리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3이고요. B라는 점이 6,3이고요. X축 위에 있는 점 P. 자,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Y값이 싹 다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된다.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질문이 AP 더하기 BP야.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 A라는 점이 마이, 3이니까 여기쯤 있어요. 그래요? B라는 점이 6,3이니까 여기쯤 있습니다. P라는 점은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이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라는 질문이야. 그래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요 BP의 길이나 B를 대칭 이동시켜 B''로 만들어. 그럼 B''가 얼마가 됐어? 6,43이죠. 그럼 AP 더하기 BP의 길이나 AP 더하기 B''의 길이는 어때요? 똑같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AP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P가 여기 있을 때가 최단거리입니다. 어차피 P의 위치값을 구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x2-x1 88에 64 y2-y1 66에 36 10이라고 하는 최단거리 값을 구해낼 수 있겠다. 됐습니까? 가끔 가다가 P의 좌표값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X절편.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직선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X절편을 구하면 그게 P의 위치값이 되겠다. 그렇게 살짝 변형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최단거리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직선이라고 해서 적절한 상황을 이해해가지고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겠다. 자, 넘겨서 표현 하나 해보겠습니다. 표현 5-2번 여기까지 할 거예요. 표값을 조금은 리얼리티를 좀 살려주면서 찍어야 됩니다. 조금은. 도형의 방정식은 기하 파트잖아. 나는 허무맹랑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은 아주 조금만 리얼리티를 좀 살려서 그려볼게.
5-2번 A라는 점이 4,2고요. B라는 점이 6,2야. 여기가 4,2고 여기가 B가 6,2야.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Y는 X야. 그래요? 그랬을 때 X축 위에 있는 점 P, Y는 X 위에 있는 점 Q 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그랬을 때 AP의 길이와 PQ의 길이와 QB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나는 여기서 PQ는 유동적이야. 그래요? A가 고정점이잖아. 그럼 PA의 길이와 똑같은 녀석이 PA-에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AP, PQ에서 AP를 지우고 A-P의 길이를 써도 상관이 없죠. 똑같을 거니까. 그럼 A-의 길이가 얼마? 좌표값이 얼마야? 4,-2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QB의 길이나 B를 대칭 이동한 2,6이나 어때요? QB나 QB-나 어때? 같아요? 그럼 나는 이 길이를 지우고 이 길이를 구할 거야. 상관없죠? 됐어요? 그러면은 A-P, P-Q, PQ, QB-의 최단거리 직선을 꾸미면 되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2,6과 4,-2 사이의 직선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최단거리는 루트 x2-x1의 제곱 4라고 쓸게 그냥. y2-y1의 제곱 88에 64 루트 68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루트 68은 문제에서 얼마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47, 74, 28 2루트 17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그래서 보기에서 2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네. 최단거리니까 직선 개념을 나올 건데 기본적으로 대칭과 묶여서 나옵니다. 요 폼을 잘 지키면 돼. 요 폼을 잘. 알겠어? 뒤에 나와 있는 절대값 기호가 붙어 있는 식의 그래프는 저희가 토요일 수업 때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할게요. 네. 페이지 478쪽으로 가볼게요. 478쪽으로 가봐서 8번까지 홀수만 풀어보겠습니다. 8번까지 홀수.